네, 이번 시간에는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 2500바이트죠. 이 항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입사 후 포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내에서의 생활도 있겠지만 회사 외의 예, 그런 생활도 있겠죠. 그다음 뭐 회사 내에서의 목표도 있을 거고 회사 외의 목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좀 거시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가지를 좀 적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입사 후 포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일을 해서 성장하고 싶은지, 그리고 단순히 성장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어줄 것 같고요.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있지 않습니까? 위드 포스코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CSR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게 코퍼레이트니까 이것은 뭐 나만의 예를 들어서 뭐 H 휴먼이라고 한다면 뭐 HSR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 이런 부분들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앞으로의 계획만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써 주셔도 좋은데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인양반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자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소스를 던져주자. 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이분의 사례는 어떤 건지 제가 뽑아온 사례입니다. 자, 1. 비동기 서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다. 서버. 2. 그 다음에 정적인 웹이 아닌 그 다음에 동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웹사이트 개발. 저는 크게 위에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기업.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얘기네요. 물론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냥 아까도 얘기한 대로 회사 내에서 두 번째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거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비동기 서버를 자세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동기 서버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내게 Node.js라고 하는 이벤트 기반 비동기 서버의 작동 방식은 충격적이었어. 뭐 이렇게 충격적이기까지 했어. 해야 하는 일을 잘게 쪼개어서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해 공유 자원에 대한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면서도 마치 멀티 스레드처럼 동작을 합니다. 더 깊게 공부하진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틈틈이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비동기 서버 관련해서 나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작성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동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웹사이트를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얘기.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밝힌 거죠. 자, 과거에 나는 타 기업의 홍보 사이트를 개발한 적이 있거든. 그때 패럴렉스 스크롤링, 반응형 웹 등의 아이템들을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부분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 부분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는 뭐 성공적으로 끝은 났는데 제한적으로밖에 적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사용자들이 놀랄 만한 동적인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굳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하나만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전 요걸 좀 살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동적인 사이트를 만들어보고 싶은지에 대한 조금의 수식어들만 더해준다면 저는 두 번째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위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경험들을 잘 기록해 IT 기술 블로그, 강의 혹은 책 출판 등을 해보고 싶은 그런 희망도 있다. 제가 인터넷이나 책 등에서 선배님들의 지식을 어깨너머로 경험한 것처럼 나도 내 후배들한테 그런 경험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아직은 다소 먼 미래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날을 위해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개인적인 어떤 포부를 작성했네요. 그래서 뭐예요? 직무로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부분 두 가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블로그, 강의, 책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접근 방식 첫 번째, 두 번째 직무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좀 약간 거시적인 방법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 적으실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한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나의 어떤 직무에 관련된 내용 쓸 것 같고요. 두 번째에는 어떤 좀 거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사회, 적 가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것도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2500바이트보다 훨씬 모자라요. 대신 이제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직무에 관련된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로 갈게요. 포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주시고요. 회사 내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미시적과 거시적인 차원으로서 한번 가자라는 차원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자, 포스코건설 3번 문제는 뭐였냐? 지금까지 시도했던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나 실패한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 2500바이트입니다. 자, 도전적인 경험이나 다 5할이네요. 실패한 경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좀 도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요 소재를 선택하셔도 좋은데 이건 좀 한번 검증을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으실 때는 보통 어떻게 적으시냐면 나한테는 의미가 깊어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긴 하는데 이걸 보는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좋은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글을 쓸 때 있어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글을 쓰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이 글을 보는 독자가 되겠죠. 이 독자는 평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봤을 때, 와, 너 이거 되게 힘들었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소재로 가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 도전적인 거에 너무 여러분들 포커싱 맞추지는 마시고, 결국에 이것도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이 건설이라고 하는 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이나 당연히 이거를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실패한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설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란 걸 받았고 어떤 현장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떤 뭐 실습, 설계 실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거든. 근데 이것이 A부터 Z까지 완료가 될 때 그냥 스무스하게 쑥 간 게 아니라 뭐 스무스하게 쑥 갔을지라도 한 번 정도는 못 되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즉 스토리를 읽을 때 이 실패가 조금 더 잘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실패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어떨까? 만약에 도전적인 경험을 적으실 분들은 여기에는 뭐 실패를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한마디로 요 내용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스타 방식으로서 경험을 작성해 주실 때 모든 방식이 스무스하게 가면 절대 재미없습니다. 안 읽혀요. 소재가 대단하지 않는 이상. 꼭 이렇게 하나의 함정, 실패, 뭐 위협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상대방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리더. 소제목 나왔죠? 주제도 나왔죠? 나라는 사람은 리더야. 근데 뭐예요? 상대방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대요. 무슨 말일 것 같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000땡땡년 어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할 당시 혼자서 100여 명의 스터디원들을 챙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안일하게 대했던 A 수강생이 있었어요. 스터디를 마무리하면서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A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조원들과의 수준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겉돌았다는 사실을 다른 수강생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A를 조금 안일하게 대했는데 A가 조금 더 뭐 왜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더니 겉돌아서 그렇다. 한마디로 내가 신경을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신경 쓰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 내용이 나오겠죠.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은 채 이 친구가 불성실했나 보죠. 불성실했다라는 내용을 조금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안일하게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네요. 편집하시면서. 자, 아무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쟤는 그냥 냅둬야 되겠다라고 했던 내가 부끄러웠고 이 계기로 저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우리 어떤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본인의 실패 경험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실패 경험을 쓸 때 여러분들이 스타 방식으로 막 신나게 분량 잡아먹고 쓰다가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보완하고 저 어떻게 했고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빨리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S로 써요. 그 다음에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식으로 요 실패 내용을 확 줄여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겠죠?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문제, 또 누가 참여를 안 했나 보네요. 발생했는데 저는 위의 다짐을 지켜 참여율이 저조한 한 팀원과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죠. 이 친구의 마음 한켠에 있는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그쵸? 어려움을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 so what? 너는 무엇을 했어? 매 모임 전후로 티타임을 여러분들은 가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근황 얘기를 시작해서 소통을 막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 결과 답을 압니다. 기계 요소 설계라는 기본적인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참여를 잘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예요? 원, 인, 분석이 들어가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업무 분담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래 너 모를 수 있어. 너는 구매해. 역학 설계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즉 설명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팀원 모두 합심해서 동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과거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아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 두지 않아 실패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그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까? 관심 두는 사람이 되었다. 이 경험으로부터 배운 점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 어려움을 겪는 팀원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땡땡의 상원이 되겠습니다. 클로징 좋습니다. 구조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3번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나 실패했던 내용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실패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배운 점을 도출시키고요. 그 배운 점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다시 한번 스타 방식으로. 그 다음에 R, 마지막 R은 마지막 배운 점 응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과 3번. 결코 어려웠던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두 문항 중에 뭐예요? 하나는 포부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경험이었죠. 저는 이 두 항목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의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직무에 관련해서 묻는 게 없으니까. 물론 1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는 있겠지만 1번은 동기의 성격이 강하니까 산업과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내용 2번이나 3번에다 둘 다 뭐 직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단계적 어떤 계획 3번에다가도 뭐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힘들었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했던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주시고 2번과 3번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실 건 무엇이다? 첫 번째, 여기다가 내가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요 경험 내용을 좀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쌓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조금 더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 계획으로 가시던 아니면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내가 실패했지만 도전해서 성취했다 요걸로 가실 것인지 즉 겉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2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무조건 직무를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직무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그 질문 항목이 없으니까 2번이나 3번에다가 좀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의 직무 역량을 표현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2번과 3번을 같이 한번 묶어봤습니다. 특히 3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2500바이트 800자 이상 되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문의 주시면 제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코멘트 드릴 수 있으니까요. 첨삭은 사실 제가 유료로 진행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소재로 쓰면 괜찮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충분히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은 언제든지 또 취업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가야죠. 포스코 건설 좋은 회사니까 가셔야 될 거고 이제 특히나 이쪽은 건설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니까 건설회사 채용이 아직은 많이 열리진 않았는데 이번 포스코를 통해서 좀 초벌고위를 해놓으시고요. 이후 계속 뜨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작성을 해보자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항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